말로 정치를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말로 하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남기환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사전투표가 방금 끝났고요. 이제 6.3 대선 본투표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인데요. 선거의 무게감이 좀 남다른 만큼 유권자의 선택도 어느 때보다 뜨겁고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이자 지역구를 북구에 두고 계신 오영준 구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금 맡고 있고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지역구는 상격 1, 2, 3, 4동 대연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민 수성구의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수성구에서 키다리 청년을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와 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두 분과 함께 솔직하게 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하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분 또 한 지역에 서로 다른 당의 또 구의원이신데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우리 김 의원님부터. 사실 그 오영준 의원님 생각하면은 북구의 경북대학교가 굉장히 생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북구의 스마트보이. 네. 굉장히 스마트보이. 떳떳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도 그렇고. 되게 스마트하십니다. 네. 스마트하게 많이 쓰셔가지고. 네. 키보드 놓고 계시고. 좋습니다. 우리 오 의원님은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마디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면 대구는 무조건 발전한다. 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정치인의, 올바른 정치인의 그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이다. 김경민 10명, 김경민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칭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당에 계신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부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이제 힘이 많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대구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 주민들이 가지는 기대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여드린 것이 많은 국민의힘이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시스템과 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 대구 32년째 GRDP 꼴등입니다. 보여드린 것이 많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김 의원님께서는 부러운 점이 있다면? 뭐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냥 앞에 마지막 말이 DRDP로 끝났으니까 사실 그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호남 쪽에서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이 여러 가지 성장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영준 의원님만 좀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좀 한 가지 부러운 점은 굉장히 좀 변화가 빠르다는 점이 사실 좀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집단의 소수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작은 또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여러 트렌드나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세송이나 유세원들이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사전투표가 막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보면 전국 투표율이 34.74%가 기록이 됐고요.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우리 대구 투표율은 25.63%로 전국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 최저인 만큼 우리 이번 주말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두 분. 네, 이 수치를 각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우리 오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구에 방금 이제 마감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 사실과 무관한 부정선거론 같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어느 정도 이제 먹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대학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이제 뭐 상영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대구에 조금 만연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정치는 사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이제 알려진 것처럼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도처에 계시는 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몇몇 분들의 이제 선출직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더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역별 퍼센티지로 이 투표율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총 숫자, 이제 그 투표자 숫자로 보게 되면은, 영남에서 20%가 나오는 것과, 호남에서 20%가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숫자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고, 이걸 퍼센티지로만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지역 갈등이 조금 심해지는 면이 있다.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크겠죠. 근데 하나 좀 재밌게 보는 포인트는 사실 호남과 영남권에 또는 수도권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지역에 대한 격차, 생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사실 호남 쪽 지역을 보게 되면은 사전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네. 근데 그전 대선 때랑도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비슷한 수치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변화가 이 대구 시민이나 또는 TK 주민들한테 뭔가 좀 완전히 몸에 와닿게 느껴지는 경우는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투표까지 또 나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6.3 대선 누가 이긴다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이깁니다. 네. 네, 우리 당이라서 그런 걸 수도 네. 있지만은 사실 지지율 그 변화되는 그래프만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왔고 이제는 오차 범위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긴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득표율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준석 후보도 있고 사실 네. 뭐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과반은 넘지 않을까라는 과반 이상을 네. 예상하고 계시다. 조금의 희망을 담아서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와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요. 당장 이제 이기냐 지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뭐 저희가 이깁니다 이런 표현은 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각 정당 모두 각자의 이유로 또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또 객관적인 전력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전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점들을 보니까 되게 저력이 있어 보이더라, 강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짚을 점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 김문수 후보 자체는 내란과 계엄을 옹호한 후보이자 윤석열 씨와의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이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로 보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것조차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묻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파일럿 프로그래밍인 거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좀 놀랬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이재명 후보만 봤을 때는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초기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파워에 대해서는 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최고치의 득표율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구나 생각했는데 네. 근데 막상 본선 올라오니까 느꼈던 건 약간 공갈빵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엄청 막 준비되어 있고 우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저희 당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이 내란 탄핵 전국에서 봤을 때 내란이라는 호칭을 자주 쓰시는데 그러면은 그 내란을 만약에 공감했다면 저희가 그만큼 지지율을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내부 경선을 위해서 내부 정치는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후보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민 의원님께서 공갈빵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 캠프만 놓고 봤었을 때 거의 하루 종일 캠페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나 이재명 어천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되게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었을 때
위기가 이제 곧 도래하고 있고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실제 지금 국내 경기 자체도 거의 많이 안 좋은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5극 3특 체제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들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정치 분야에 이런 저희 공약들 저희의 이야기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자강해야 되냐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캠프를 보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재명 후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누가 공갈빵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네. 정책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거인데 근데 반대로 그럼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내란 어천가요. 뭔가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내란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내란이라는 표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대내외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선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 과정과 이 자영업자들 국민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의 토론회나 또는 여러 가지 행보상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은 뭐 120원짜리 커피 발언도 있었고요. 거북선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왜 나올까요? 이거는 경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준비보다는 단순히 선동과 날조에 대한 정치만 했다고 사실 드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대로 가면 또 밤을 샐 수도 있을 정도로 공방전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론이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상대 정당의 최근 행보들 중이나 그동안 진행해왔던 1, 2, 3차 토론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우리 김 의원님부터 한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발언 중에 뭐 정치를 얼마 시작한지 안 된 시인으로서 공감했던 거는 사실은 대선이 열렸을 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토론이 돼서 정책으로서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네. 사실 모든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공격하다는 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 가지고 있는 뭐 아젠다를 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이 사실 좀 많이 가려져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준비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여러 가지 토론이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충분히 나올 법한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답변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뭔가 이걸 준비하고 나온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뚜렷하게 기어남는 것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발언과 이 준비된 형태들이 과연 준비된 게 맞는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상대 정당의 또 최근 행보 중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조금 있었다면?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이제 주요 인사들이 대구를 엄청나게 찾아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 기억에는 지금 벌써 몇 번째 오셨죠? 김문수 후보께서 캠페인 기간 동안 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그 내부에서는 이 집토끼조차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전국 선거에 있어서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각 이제 캠프의 주요 인사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은 갈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특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방들을 다 다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구 경북 일정이 잦으신지 저는 사실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선거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다음 당권 싸움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김문수 후보의 화장, 이제 주차장에서 화장을 하시는데, 그 소화전에다가 콘센트를 꼽아놓고, 이제 조명을 켜가지고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과 세 번째 장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이 2번, 3번 장면이 좀 겹쳐지는 게, 김경민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 후보가 온다 이러면은 그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주차장에서 그것도 이제 불법에 가까운 이제 전기 도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정도의 이제 지원과 서포트가 없는 장면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김문수 후보를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금 당내 화합조차 되지 않는데 대선 이 과정을 뭐 잘 끝내실 수 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의원님들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 당의 공약 중에서 솔직히 이 공약은 조금 괜찮다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런 고뇌 과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살펴보려고 해도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지금 수성구 의원이시고 북구 의원이니까, 저희 대구 지역 공약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떨까. 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나온 김에 좀 배워가는 의미로, 김경민 의원님 괜찮으시면은 저희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 대구 공약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왜냐면 좋은 공약들은 서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대구 경북 공약만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공통적인 공약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TK 신공항을 뭐 잘 하겠다. 또 수성 남부선을 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JRDP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업 여건이 낮으니까 뭐 로봇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부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육성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공약들이 사실은 저희 둘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두는 공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TK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 추진이 될 때부터 특별법 제정할 때까지 민주당의 이제 동의 그리고 민주당 차원의 이제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TK 신공항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대구 경북 지역의 공약으로는 굉장히 이제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TK 신공항 이 문제는 정말 이제 뭐 좀 레토릭 같은 그런 얘기지만은 여야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일단 방송이 끝나면은 TK 신공항 공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좀 부러운 부분이 더 있어요. 네. 이제 저희는 대구에서 행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현황들과 이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만 놓고 봤었을 때는 공약의 구체성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에 남거나 부럽긴 하네요. 나중에 그냥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 공약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수성 남부선이나 아니면 이작사 공부대 이전하고 거기 이제 메디컬 뭐 관련된 사업들 넣는 거랑 그리고 TK 신공항 그리고 달빛 철도 사업들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들로 가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공약들이 더 추가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뱉은 말은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의 또 공약 중에서 솔직히 이건 좀 괜찮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조금 뭐 크게 얘기하면은 뭐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국민 AI 보금 얘기했었잖아요. 뭐 물론 그 토론회에서도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은 IT 강국에서 봤을 때 AI 산업이나 AI를 뭐 국민적으로 보급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약인 것 같거든요. 다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뭐 상대적인 금액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건 숙제지만은 AI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날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 당 역시도 사실 AI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대선 공약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뭐 TK 신공항 그리고 AI 관련된 이제 공약들을 또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또 들어본 김에 서로 후보에게 또 칭찬을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칭찬을 해줄 게 있다면 이건 딱 디스 없이 진짜 디스 없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칭찬할 점은 이재명은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실행력, 행동력 뭐든 진짜 한다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뱉은 말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결과값을 돌출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우리 이재명은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에게 우수한 실행력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오 의원님도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 칭찬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저희 진영이나 저희 당에서 얘기할 때 아무래도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이력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외치면서 시대의 변화에 지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주목을 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좀 칭찬 혹은 상찬을 좀 드리자면은 아직도 이제 그 국가 전체에 대한 그 국가 가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이 사실 캠페인 과정 중간중간에 조금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없거나 그런 관점이 없는 국가관이 없는 분이 나오신 것보다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어떻게든 후보가 되셔서 나와주신 건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공방전이 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네,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공격권을 먼저 잡으시고 질문 한번. 예. 저 그러면은 뭐 공격보다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했는데 오영준 의원님도 정당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후보자가 사실은 토론회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 기준에서는 실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언을 통해서 좀 약간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그때마다 좀 반영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은 정당인으로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람이 일단은 뭐, 모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인상 비평을 포함한 그런 평가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생각에 방이 많으신 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는 분명히 않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처음 이제 만난 건 10년 전에 대학생일 때인데 늘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흥미롭게 변호를 하자면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두뇌 회전 속에서 이 발언이 약간 그 오류가 날 때가 있지 않나. 근데 네. 사실 뭐 실언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들도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상황 맥락에 맞는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우리 오 의원님, 우리 김 의원에게 또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니까 공격보다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시기가 오히려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상당수의 대구 시민분들은 이제 보수층이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는 민주당에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조금 이제 선거운동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뭐 질책으로 돌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응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캠페인을 하실 때 대구에서 조금만 못해도 엄청나게 뭐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들지 않나.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김경민 10명, 100명을 만드는 게 대구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흔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힘든 부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방이라고 너무 약간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뭐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은 부담이 되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따끔한 질책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뭐 그걸 가끔씩은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몸이 힘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지만은 근데 항상 가지고 있는 감사함은 뭐냐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앞서서.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러한 관심들을 끊이지 않게 주시면서 네.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도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고맙다 이 정도.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또 막간의 재미를 좀 넣어봤습니다. OX 퀴즈를 조금 넣어봤는데 제가 각 의원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5초 안에 빠르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의원님께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오 의원님, 우리 후보 불안했던 순간이 한 번은 있다. 바로 대답을. 불안한 적이 없었다. 예, 불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아까 김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12.3 계엄 이후로 빠르게 왜냐하면은 그 내란과 계엄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계엄의 후유증을 빨리 이제 극복하고 내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제1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했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간에도 그런 내용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는 대선 캠페인 내내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이번 대선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TK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넘을까봐 솔직히 조금 불안하다. X. 바로 또 X라고. 선거 결과를 항상 보게 되면은 TK가 보수의 텃밭이라는데 사실 그 말은 깨진 지가 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약세라고 하셨지만 약세는 맞지만은 근데 이게 한 자릿대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기본 지지율은 20%에서 25%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고정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30% 넘을 것이냐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의 전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러 특별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 선에서 나오겠지 그 이상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그럼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는 넘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봤었을 땐 그런 거예요. 대구에서 항상 특히 대구 국민의힘 이제 그 정치인분들께서 TK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TK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호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레토릭인데 정규재 주필께서 최근에 유명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광주 전남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언제든지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당도 갈아치워요. 그거는 2016년 총선 때 이제 분명히 증명을 한 바 있고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공략할 지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이 사실을 좀 더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할 지점을 찾는다면 저희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시고 파일럿 첫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또 재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많이 지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힘든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시점인 게 22일간의 이제 대장정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정말 단비 같은 오늘 방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필 또 마침 대단히 다행히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김경민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진행자 역할을 맡아주신 남기한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큰 영광이었고 또 뵙고 싶습니다. 저희의 영광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도 재밌으셨나요? 네.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자리고요. 사실은 오영춘 의원님 정말 좋아하는 의원님인데 사실은 사석에서도 자주 뵀었지만은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정치 얘기를 서로 좀 피해요. 그 자리만큼은 좀 서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자. 약간 이런 개념이 컸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좋았고 그리고 사실 MZ 세대로 많이 좀 표현이 되는데 사실 정치가 저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6.3 대선을 앞두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결국 또 화합이 중요하고 말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는 앞으로도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 조금씩 좁혀보는 대화를 이어가보려 하는데요. 오늘 파일럿 첫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야 이 두 분도 앞으로 쭉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제발! 투표하세요!